따자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채널A 베이징 특파원 이윤상입니다. 저는 지금 베이징의 유명 관광지 텐탄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 명나라와 청나라 시절 황제가 국가의 평화와 안녕, 풍요를 기원하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인데요. 얼마 전 미중 정상회담 당시에 치열하게 패권 경쟁을 하던 미중 정상이 이곳에 함께 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두 사람 중 누가 더 원하는 걸 많이 얻었을까요? 이번 특파원 토크 특톡에선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당초 미중 정상회담은 3월 말에서 4월 초에 열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미중 양측이 이미 합의를 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워싱턴을 떠나기 어렵다며 한 달가량 연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날짜가 정해졌던 정상회담이 한 차례 연기가 되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이란 전쟁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노동절 연휴인 5월 첫째 주에 접어들면서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5월 3일을 전후해서 베이징 상공의 미군 수송기 C-17의 비행 장면이 잇따라 목격이 됐습니다. 중국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우드 공항에도 미군 수송기 C-17이 착륙해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호, 통신 관련 물자들을 미국 본토에서 중국까지 미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실어 나른 겁니다. 실제로 베이징 도로에서 미국 비밀경호국에서 사용하는 걸로 보이는 차량들의 모습이 목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미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베이징으로 경호용 차량들을 실어온 다음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할 곳들의 동선을 경호원들이 미리 둘러본 겁니다. 이때부터 중국 내에서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드디어 열리는구나.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였던 인민대회당 주변에 경비가 대폭 강화됐고요. 곳곳에 경찰, 공안 병력들이 대거 배치됐고 차량 통제를 위한 펜스도 미리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미국 측의 숙소로 이용될 5성급 호텔도 주변에서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졌고요. 정상회담이 임박해선 호텔 1층 로비에 물품 검색대가 설치됐고 미국 측과 중국 측 경호 인력들이 대거 배치된 게 목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과 같은 국가적인 이벤트가 펼쳐질 때 공항 영접부터 기싸움이 치열하게 진행이 됩니다. 누가 영접을 나왔느냐를 보면 해당 국가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내거는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가 베이징 서우드공항에 도착을 하고요. 항공기 계단을 트럼프가 내려오는데 계단 밑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건 한정 중국 부주석이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바로 아래인 부주석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위급 인사가 공항에 직접 영접을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방 외신들은 직책이 높은 건 분명한데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에서 물러난 한정 부주석을 내보내서 미국 측에 굉장히 복잡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들 해석을 했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2022년 중국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회에서 물러났고요. 2023년 부주석에 취임했지만 외교에서는 의전과 같은 의례적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2017년 방중했을 때 외교의 총괄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양제 측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직접 공항에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이번 공항에서 펼쳐진 모습을 종합해보면 외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고 수준의 의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회담 성과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할 당시만 해도 어떤 성과를 확신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고 다음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환영식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대회당 앞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는 걸 기다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죠. 이때 기싸움 2차전이 벌어지는 듯 했습니다. 미중 정상이 손을 맞잡았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손을 위에서 아래로 좀 덮어잡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들과 악수를 할 때 마치 자신의 손의 힘을 과시하려는 듯한 몸 동작을 하곤 했는데요. 이번엔 이전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공손하게 악수를 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위에서 아래로 덮어잡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 시 주석은 회담 기간 내내 할 말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강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Taiwan? What did President Xi say to you about Taiwan?
What did President Xi say to you about Taiwan? For Taiwan, he does not want to see a fight for independence because that would be a very strong confrontation. And I heard him out. He's going to say two words. No, I didn't make a comment on it, but I heard him out. Had a lot of respect for him. 여러 언론들이 발언에 대해서 대만과 관련한 중국 정상의 역대 발언 중에 가장 강력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시 주석이 사용한 말 중에서 부딪히다 그리고 충돌하다 라는 단어를 시 주석은 직접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걸 강하게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 같은 발언 내용은 정상회담 시작 직후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서 외부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과정들을 모두 놓고 보면 준비된 발언이었고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내뱉었고 그 사실을 외부에 재빠르게 알린 겁니다. 반면 미국은 사실상 침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 관련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설명만 반복을 했고요. 정상회담을 마치고 두 정상은 텐탄공원을 찾았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린 인민대회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호텔과의 거리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다고 하고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자금성을 방문했죠. 이번에는 황제가 하늘의 평화와 풍요를 기원하는 재단을 찾은 건데요. 일각에서는 지난번엔 황제의 궁궐을 일반인들의 출입을 전면 통제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함께 둘러보는 황제급 의전을 제공했다고 평가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중 두 정상만이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재단을 방문한 것이죠. 텐탄공원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며칠 전부터 철통 보안 상태였습니다. 일반인들의 관람을 제한을 했고요. 근데 의전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고요. 일정 마지막 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청와대라고 할 수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숙소와 집무실, 중국의 주요 국가기관들이 모여있는 중난하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일정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였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장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차를 마시고 오찬을 함께 하면서 정상회담 일정을 마무리한 겁니다. 중난하이라는 장소는 미중 수교에 있어서도 상징성이 아주 큰 장소입니다. 미중 수교전인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 당시 중국 공산당 주석이 만나서 긴장 완화에 물꼬를 튼 곳이 바로 중난하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처음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했을 때를 돌아보면서 현재 미중 간의 갈등 상황을 완화시키자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미중 관계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2박 3일 일정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이 하나둘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폭스뉴스 인터뷰와 베이징을 떠나는 전용기 안에서의 발언이 대만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대만은 중국과 대립하는 위기 상황에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의 최신 무기들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무기 판매에 대해서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판매는 중국에 달려 있다. 매우 좋은 협상 칩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상세히 논의했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전쟁 발발을 원치 않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또 누군가 독립을 선언해서 미국이 9,500마일을 건너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서방 외신들은 대만을 향해 중국으로부터 독립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날린 것이라는 평가들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외교 행보를 놓고 보면 미국과 상관없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국의 독자적 영향력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간 지 나흘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중국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중미, 중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러시아 측과 의견을 나눌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일주일 사이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모두 베이징으로 불러들이면서 자신들의 외교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자, 이번 회담을 두고 누구의 승리냐라는 부분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할 말은 다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중일 간 공손한 듯한 모습이었고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중국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요. 내두, 보잉 항공기 등 미국산 물품들의 판매도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다른 정상들 앞에서 했던 것처럼 돌발 행동을 자제했고 절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가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위치의 대국이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양국의 패권 전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9월 미국에서 다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요. 11월 중국 남부 선전시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담에서도 다시 한번 미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미국과 중국이 주고받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특파원 토크 특톡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젠